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피해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있죠. 어떤 그냥 리뷰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담겨진 인간 군상이나 어떤 정치,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씩 간접적으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비 씨가 오늘 게임 역대급이었어. 왜 역대급이에요? 게임 자체도 재밌었는데 일단 윤비 씨가 전체 게임을 좌지우지했죠. 전략을 잘 세운 것도 있고 하승진 씨가 완전히 상대팀을 봉쇄시켜버렸죠.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 먹힐 줄, 이렇게까지 강한 효과를 보일 줄 알았더라면 누가 전략을 세우고 그동안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고민을 했던 나 자신이 자괴감 들어. 그럼 홍진호. 윤비 씨가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다면 이게 하승진 씨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생활도 그렇거든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누가 저 사람 곁에 있어 저렇게 성질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을 엄청 챙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조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내 사람을 챙기고 내 사람이지 않은 사람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이란 말이에요. 일을 잘하지만 뭔가 이렇게 줄 서는 거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 도태돼 버리는 거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또 그게 업종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인간관계가 중요한 그런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은 인간관계보다 일 자체가 중요한 업종이 있는데, 일 자체가 중요한 업종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도태시켜버리면 이제 회사는 점점점 기우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 연명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일, 두 사람, 세 사람 고용해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손실이 있는데, 어쨌건 내 사람을 챙기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뒷담화도 있고, 그래서 이게 회사에 갔을 때 전체 흐름을, 어떤 조직이든 꼭 회사가 아니어도 어떤 조직에 갔을 때 전체 분위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나한테 일종의 브리핑 해주는 그런 전체 구도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 그 안에 숨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누군가 처음에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잘해주면서 이 조직은 이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을 맹신해서는 안 돼. 일단 그거는 내가 좀 겪어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일단 누구가 나쁘다라는 그 말 자체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인간을 선악으로 나누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일보다 어떤 나쁜 사람의 존재가 나 자신을 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평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이렇게 섣불리 친밀한 관계를 빠르게 맺는 것, 아니면 어떤 감정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돼. 일단 차분하게 전체 흐름을 좀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일단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제가 지금 처음 와서 이거 좀 일에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신입이면 신입인 만큼 어쨌건 전체 구도 파악하는 거, 전체 흐름 파악하는 거, 내 업무 롤 파악하는 거, 내 업무 롤과 조금 벗어났지만 내가 알아두면 좋은 거 파악하는 것, 일단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필요하겠지. 내가 경력직이라면 듣되 그렇군요 하고 약간 어떤 반응인지 약간 애매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해야죠. 어쨌건 그렇고, 하승연 씨는 넋스가 떨어지면서 나 죽어도 돼, 저쪽 팀에 한 방이라도 먹이고 죽였어,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거고, 윤비도 하승진 씨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파이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혼자 남은 윤비 씨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조급해져 버렸지.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게 윤비 씨가 야생팀에 잠깐 발을 담그긴 했었지만 이 사람의 정서적 고향은 하승진과 넋스거든. 그래서 윤비가 진짜 야비하고 실리만 쫓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수영장 연합 안 맺어요. 그래서 윤비는 오히려 이 정도 선에서 실리를 쫓는 사람인 게 오히려 적당하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되면 어쨌건 윤비는 넋스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뱀새 낀 건 알았지만 의리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넋스가 저렇게 나가고 하승진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윤비를 부르죠. 예를 들어 회사라면. 그럼 윤비 씨는 선택할 수 있어. 이 회사에서 조금 다니다가 뭔가 좀 안 되겠으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계속 있으면서 그들과 그냥 수영장 연합처럼 이렇게 재미로 만나다가 또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이나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합이 됐는데, 파이 씨가 떨어지고 사회생활을 쳤을 때 파이 씨가 다른 회사 가서 진영 씨가 다른 회사 가서 서로를 찾을까? 안 찾지. 그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정치적으로 강한 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리만 쫓는 그룹,
혹은 확실한 기브앤테이크로만 서로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맺어진 그룹, 이 그룹은 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어요. 강해 보여도 어느 순간 무너지기가 쉬워. 이게 정치라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얘기 계속하네. 정치라는 거의 이제 기본은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결국 정치예요. 사회생활에서의 정치는 내가 조금 난감하지만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저 사람도 내 부탁을 들어주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어떤 적폐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력은 그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인센티브, 서로가 이득만을 쫓는 그런 관계, 그러면 그건 정치력이 아니지. 왜냐면 그 사람은 더 큰 이득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거든. 왜 윤비 씨랑 지민 씨가 정치력이 좋은 거냐라고 하면 자기 실리를 그래도 쫓으면서 그 마지노선으로 이 사람들이 의리가 있다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노선을 잘 지켰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기 사람을 챙기기에는 윤비 씨가 가지는 리더십 그리고 이성적으로 전체 판을 정량화시켜서 읽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했죠. 그 어떤 상황을 정량화시키고 분석하려는 태도는 진영 씨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영 씨의 힘일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걸 너무 정량화시키니까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홍진호 씨가 특별한 존재죠. 굉장히 정량화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숫자로 생각하고 그 답을 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니까. 지금 윤비는 오늘 게임이 역대급이었다. 나 진짜 하나도 예상 못했다. 출구가 나 거의 다 몰아갔잖아. 선동하고. 근데 실은 이제 선동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실은 윤비 씨지. 윤비가 가진 장점, 윤비가 가지는 정치력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는 선동이죠. 근데 그 선동이 야, 저 사람 죽이자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들이미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좀 애매해. 야, 너 그거 너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해. 왜냐면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가치로, 생존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서출구가 선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서출구 씨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동의 능력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에 있지. 선동 같은 걸 너무 못해. 내가 이런 걸 막 생각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거니 해버려. 윤비는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지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선동의 원리잖아요. 근데 서출구 씨는 내가 이거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거를 잘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이거에 그냥 꽂혀서 얘기해버려요. 처음에 남녀연합 갈려있을 때도 남녀연합 가르지 맙시다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여자팀 불리해요 이러면서 사실을 갖다 꽂아버리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렇게 모르고 궁지에 몰리긴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 선동이란 단어는 실은 윤비가 자신이 쓰는 거기 때문에 서출구가 선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일종의 투사죠. 그러면서 이제 덱스 앞에서 살짝 서출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 전에는 서출구 너무 급발진해 뭔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농담처럼 그 친구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단점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 전 게임에서는 넉스와 서출구 사이에서의 틀어짐은 있었지 덱스와는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비는 그 흐름을 눈치를 챈 거지. 덱스와 서출구가 어느 정도 틈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팀을 부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비집고 들어가는 게 지금 윤비한테는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거든요. 왜냐면 자기 팀이 아무도 없어. 자기가 진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1티어 두 사람, 하승진 넉스가 지금 떨어져 나갔고, 그나마 2티어 현성주 떨어져 나갔어. 2티어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진영이 남아있는 거지. 나머지는 뭐 애초에 믿음으로 연결된 사이는 아니고, 그리고 야생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홍진호 팀 입장에서 윤비는 배신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덱스의 흔들림을 갖고 파고드는 거지. 실은 출구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덱스도 그거를 저도 오늘 조금 느꼈어요. 덱스가 저런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의견이 다를지 어떨지 모르고 그냥 나 수출구 싫어, 그냥 혼자 이렇게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덱스가 저걸 느꼈기 때문에 저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덱스 입장에서는 이 형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윤비는 이 사람이 나랑 생각이 같은 걸 알고 그걸 갖고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윤비 씨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덱스와 서출구 입장에서는 운이 없던 거기도 하죠. 왜냐면 오해를 풀 기회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윤비가 서출구를 정글로 보내버렸거든. 전력상으로는 홍진호를 정글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하죠. 홍진호 씨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보다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이리도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글에 갔다 오면 타격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멘탈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 며칠을 지내는데, 여기 이게 막 지니어스나 그런 게임처럼 뭐 쉬다가 와가지고 딱 그 게임 하나 집중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하 과목보단 덜 하겠지만, 그런데 서출구를 보낸 것, 그거는 지금 서출구를 이 야생팀 4명 중에서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기가 가장 수월한 상대야. 왜냐면 서출구는
자기 실리 같은 거 따지면서 어떤 이런 감정 표출하지 않거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냥 잣대를 들이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가장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사람은 조금 나쁜 일을 해도 눈 감아줘야 되거든. 다른 사람은 완전 FM대로 해가지고 쟤한테는 어떤 공포를 심어줘야 되거든. 이게 일종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 입장에서는 하수지만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거잖아. 정치력이 좋은 사람들이. 근데 어쨌건 서출구는 자기 사람이어도 옳지 못한 거 하면 가서 그냥 강하게 말해요.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사는 그렇지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나가봐 해놓고 그 일은 다른 직원이랑 같이 해. 그리고 술 마실 때 다른 직원이랑 걔랑 같이 일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살짝 그 눈에 가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줘. 어렵지만 혼자 할 만한 일을 줘. 그래서 산출물이 그냥 그 혼자에서 나오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지.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하는 게 분명히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긴 해. 이제 그렇게 자꾸 고립되죠. 그러면서 자꾸 그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능력자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은 서출구가 그런 캐릭터라는 거. 그냥 옳은 것에 대해서 딱 좋고 딱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 한 번 믿은 사람. 예를 들어서 홍진호죠. 완전히 이 사람한테는 완전 존경을 넘어서 동경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죠. 확실한 사람이야. 서출구는 투명하고. 개인적으로 저런 사람이 나랑은 좀 잘 맞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앞단에 서주면 이 친구들은 뒤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왜냐면 어쨌건 대외적인 정치나 이런 건 내가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발표나 이런 것도 내가 하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조직에서 어울리지 못하지만 능력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랑 일할 때 되게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친구가 껄끄러운 걸 대신 해주거든. 하지만 그만큼 그런 일에 있어서 더 굴리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윈윈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얘가 나한테 어떤 쓴소리를 할 때 이놈 봐라? 이게 아니라고. 그래 얘는 원래 이런 애야. 이 쓴소리를 하는 게 나를 싫어서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오히려 얘가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자꾸 되새겨야 돼. 왜냐면 나도 어쨌건 나도 사람이니까 쓴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좋을 순 없어.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고 오랫동안 리더 역할을 하신 분들은 아부에 약해. 아부가 처음 리더가 되고 나서는 아부하면 뭐야 왜 저래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쟤는 뭐야 뭐 이렇게 오바고 그래. 근데 맨날 아부를 들으니까 그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야. 아부가 없으면 뭐야 얘 뭐 나한테 불만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뭐 연세가 있으신 아니면 뭐 오랫동안 리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스 매니지먼트 할 때는 아부 강도를 조금 올려야 되는 면이 좀 있죠. 근데 어쨌건 그런 서출구 씨와는 지금 덱스가 서출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투명한 사람이고 뒤로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어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제는 이미 소통이 너무 안 됐고 서출구는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나는 분명히 말한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얘한테 이걸 말했는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놓쳐버렸거든요. 우리도 약속 같은 거 막 잡을 때 그렇잖아요. 막 내가 어떤 거 막 하다가 게임하다가 약속을 그래 2시에 보자 해놓고 그래 맞다 2시에 내가 뭐 일 있지 3시에 보자고 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옆자리에 누가 있었으면 그래 걔 3시에 보자고 하자. 그래서 걔가 그래 이렇게 하고 둘이 같이 게임해. 그리고 그 말 안 해. 그리고 3시에 약속 장소가 근데 걔는 1시간 기다리고 있어. 야 뭐야 3시에 만나자고 했잖아. 야 미친 니네가 언제 3시에 만나자고 했어. 2시라고 했지. 그래서 걔네 둘이 우리 3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시에 나와서 1시간 기다린 애만 미친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덱스 입장이에요. 뭐야 지금 2시에 만나자고 해놓고 근데 서출구 씨가 홍준호 씨한테 얘기했거든. 그래서 자기는 덱스한테도 얘기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런데 물론 그거에 맞춘 전략을 안 해버렸지. 그게 왜냐면 나중에 꼬였으니까. 생각보다 하승진 씨가 돈이 많았고 그리고 하승진과 파이가 같은 위치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파이를 1등을 안 주면서 하승진을 같이 올려주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지만 덱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1시간 기다렸는데 뭐야 와가지고 2시에 만나주고 해놓고 3시라고 지금 둘이 입까지 맞추고 거짓말하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밤에라도 둘이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 사이란 말이야. 서출구와 덱스는 그 야생에서 서출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서출구도 덱스 살리려고 애썼잖아요. 나름 마지막에 돈을 더 쏟아 부었어. 그 투표권도 하고 물론 뭐 파이나 하승진 둘 중에 누가 더 덱스랑 상대하기 좋은 거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모르죠. 실제로 어떤 게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어쨌건 하승진이 가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덱스를 유리하게 해주려고 돈도 썼단 말이야. 서출구가. 절대 그런 거 재면서 덱스를 날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덱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시부터 3시간, 1시간 기다렸던 애 입장에서 뭐야 이 새끼들 게임 더 하려고 둘이 거짓말하고 입 맞추고 왔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도 오늘 좀 느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왜냐면 혼자 생각을 계속했거든. 덱스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오해가 쌓였을 때 그 사람한테 감정을 좀 내려놓고 사실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교류하면서 아 그래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랬지 이렇게 뭔가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덱스는 왜 서출구가 그랬을까? 왜 출구가 나한테 그랬지? 그걸 계속 혼자 고민한 거야. 이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얘기해서 풀어줄 수가 없었어. 아무리 홍진호가 옆에서 아 서출구 그런 애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서출구한테 그런 확실한 어떤 해명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서출구 씨조차도 자기가 말을 안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있을 거야. 결과가 안 좋았던 거, 내 전략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내가 말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덱스 씨는 답답한 거죠. 왜냐면 그 상대의 어떤 정확한 해명도 못 들었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트는 사람이 자기와 공감해주는 사람이잖아. 윤비 씨가 공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비 씨의 말이 확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간질, 뭐 좋은 표현으로 이간계, 뭐 같은 표현인가? 어쨌든 이 팀을 흔들려면 이간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윤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팀이 너무 견고해. 심지어 너무 강력한 조합이야. 도아니면 모 성격의 덱스 그리고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들이받는 서출구. 신현지 씨도 욕심이 많고 조급함이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그거를 아우른 게 홍진호였단 말이에요. 물론 덱스 씨도 상당히 여유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아니면 뭐의 성격인데 태도나 이런 게 여유롭다 보니까 어떤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윤비 씨가 이걸 파고들면서 덱스 씨가 그거를 저도 오늘 좀 느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평소에 서출구와 덱스의 사이라면 지금 나도 느꼈는데 서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지금 윤비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지. 내가 고민했던 서출구에 대한 실망을. 근데 이게 나중에 서출구랑 얘기하고 어느 정도 잘 풀리면 되는데 이게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항상 좋은 분위기로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윤비 씨가 서출구 보낸 이유 중 하나도 내가 일단 얘가 없을 때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우리가. 윤비 씨가 이제 일대다 싶어가지고 이 사이를 벌리려고 이제 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덱스 씨가 그래도 출구랑 정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야속한 거지 출구랑 이제 안 봐 이게 아니거든. 오히려 이 사람이랑 잘 가고 싶으니까 야속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일단은 그동안 형님이 활약한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윤비 씨가 이제 오늘 거에 자꾸 집중시킨단 말이야. 그 옛날 걸 아니고 오늘 패착이었어. 오늘 덱스랑 서출구랑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오늘 패착이었어. 오늘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덱스 씨도 그 오늘에 다시 집중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그 형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꼴찌가 돼버렸으니까. 서출구의 잘못된 판단이 맞죠. 근데 서출구가 덱스가 꼴찌하도록 결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윤비 씨는 지 살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실은 서출구는 자기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둘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꼬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점수상으로는 둘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승진을 꼴찌로 해야 되는데 하승진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하승진 씨가 움직일 거라는 거를 염두에 못 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졌던 건 사실인데 어쨌건 희생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살려고 덱스를 보낸다. 그거랑은 조금 달랐는데 윤비 씨는 걔는 희생적인 팀플레이가 아니라 개인 플레이다. 살짝 자기소개를 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선동도 그렇고. 덱스 씨가 나도 오늘 그걸 좀 느꼈다. 그냥 윤비 씨는 옳았구나. 그냥 살짝 얹혀가는 느낌. 제스처가 좀 강해지죠. 상대에게 어떤 설득을 할 때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때려박기 위해서 제스처를 강하게 하는 스킬이 있죠. 근데 이 야생팀의 균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왜 저렇게까지 서로가 감정적으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랑 같이 플레이를 하다가 파이가 서출구 정도의 행동을 덱스한테 했다고 치면 덱스가 이렇게 저녁까지 그거 갖고 고민 안 해요. 일부 진영이나 파이가 그랬다면 그만큼 덱스랑 서출구 사이에 애착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윤비 씨는 이제 덱스가 출구 플레이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있고 믿음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출구를 외부로 보내고 그 갈등의 불씨를 내가 활활 타오르게 할 생각이다. 판을 정확히 읽고 있지. 그리고 단언컨대 그쪽의 끈끈한 연합이 제가 봤을 땐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뭐 삼국지나 초안지나 이런 거 뭐 게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게임으로 나오면 능력치를 이렇게 숫자로 보여줘요. 뭐 지력 맷, 뭐 무력 맷, 뭐 정치, 뭐 매력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치화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정치는 이런 다스리는 능력이고 지력은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세우는 능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역사나 이런 모사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어떤 모사는 전술이나 전략을 잘 짜는 모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모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모사가 있어요. 이게 뭐 초안제 진평 뭐 이런 사람. 어쨌든 이제 그런 능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력이 뛰어나다. 그 사람 똑똑하다. 그랬을 때 그 똑똑함의 종류가 참 달라요. 이게 피해 게임 2를 보면서
아, 그걸 좀 새삼 느꼈어. 윤비 씨도 분명히 그 지력, 정치력, 그 중간에 걸쳐있는 무언가. 그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막바지잖아요. 이게 지금 10회거든요. 사람들 볼살이 홀쭉해졌어. 홍진호 씨도 날씬해졌어. 그래서 홍진호 씨가 여기서 이제 내일 7명이고 우리가 4명이다. 그래서 4명이 생존하려는 게 1등 하려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 나도 그걸 확실히 느꼈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냥 우리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니면 그냥 각자 하든 2인이서 하든 그렇게 가이드 잡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홍진호 씨가 지금 신현지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홍진호 씨가 이 전 게임에 자기는 살아남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게임에서 패배자야, 자신이. 왜냐면 덱스가 꼴찌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홍진호 씨가 연합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다수가 유리한 게임이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다수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말했던 사람과 유리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다수가 많으면 정보를 얻기가 좋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꼴찌가 나와. 그럼 연합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이제 홍진호 씨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홍진호 씨는 어제 이 전 게임에서 나는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긴 있죠. 하승진이 그렇게 했고 그런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현지에게 정확한 전략을 세워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신현지가 개인 행동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행동을 했지만 살리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전체로 또 뭔가 최적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 덱스가 과감하게 배팅을 안 했다면 실은 마지막까지 끌려가면서 끝나버렸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홍진호 씨 입장에서는 어제 이게 연합으로 너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홍진호 씨가 얻은 결과는 우리 팀에서 꼴찌 나왔고, 우리 팀의 사람들끼리 분열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팀에서 개인전으로 가려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회의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야생팀이 싫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기업을 하다가도 우리가 둘이 팀이에요. 다 승진하고 이러면 그 팀이 승진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거든. 왜냐면 그 안에서 각자가 이제 머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각자 팀을 뚝 꾸리고 나가야 돼. 근데 물론 이거는 각자 팀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뭐 10명 중에 4명과 7명 중에 4명은 다르지. 각자가 가지는 지분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몸값이 높아지는 거나 마찬가지,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런데 내가 계속 커지면서 그 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 그 팀에서 또 쪼개지고 그 안에서 각자가 또 팀을 또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물론 그렇게 나뉘었어도 서로가 뭐 또 야비하게 막 공격하고 그러진 않아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키는 선인 거지. 각자 팀을 갖고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또 알게 모르게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홍진호 씨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일부러 뭐 고통스럽게 만들진 않겠다가 이제 홍진호 씨의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넉스 씨와 게임할 때는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농담이지만. 근데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명의 팀이라는 게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방출된 서출구 씨는 유령 카지노에서 탈락한 누군가와 게임을 하죠. 현성주 씨가 진짜 이상한 모자를 쓰고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고 웃긴다라고 저도 그냥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몸에 있는 그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카운팅을 했더라고. 되게 이상한 룩이었다, 서출구 씨가 보기에도. 근데 굉장히 표정이나 이런 게 편해 보여서 나랑 좀 상반되는 상황이지 않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겠죠. 직업상.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막 연맹을 맺고 그 안에서 어떤 정치질을 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유리사였을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사람이 뭐 후지민이나 현성주, 아마 이 세 사람이 가장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힘든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서출구도 힘든 사람인데 리더를 잘 만난 거고, 게임은 미스터리 넘버에서 숫자를 외우면 유리한 게임인데 서출구 씨가 보기에 이제 현성주 씨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막 뒤돌아서 생각하고 팔 손 만지작거리고 신발끈 만지고. 그런데 몸의 소품들을 가지고 지금 숫자로 화시킨 거예요. 숫자가 1, 2, 3, 4는 내가 머리로 외우고 7, 8은 뭐 신발끈, 8, 9는 팔찌. 그런 식으로 외워버리니까 서출구 씨가 이길 수가 없죠. 현성주 씨가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규칙에서는 뭐 저렇게 기록하지 말라는 건 없었으니까. 써서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건 있었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좀 넓은 의미로 저것도 룰을 좀 잘 정해두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이 게임을 또 하게 되면. 왜냐면 야외에서 하면 돌로 바닥에 쏘나버려도 되는 거잖아. 물론 극단적으로. 뭐 그거는 못하게 하겠지만. 그러면 쓰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돌로 바닥에다가 표시하는 건데 숫자를 안 쓰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한 룰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로 바닥에 글씨는 아닌데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도형으로 표시를 했다. 그러면 표시를 하는 건 안 돼. 그러면 몸에 이런 끈이나 푸는 걸로 또 표시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애매한 룰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건 현성주 씨는 이런 룰의 맹점 같은 거를
단순하게 잘 파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회차에서도 어차피 남의 풍 자물쇠 가지고 보고 탈출하려는 시도를 처음 한 것도 현성주 씨였죠. 그러니까 소출구 씨는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안일하지 않았나. 수식로드에서 그 한방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믿었고 그 전 게임에서는 하승진에 대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와서 이건 내가 진짜로 진 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아 나는 언제든 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다시 또 느끼게 된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윤비 씨는 이제 혼자 담배를 피면서 그렇잖아도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죠. 혼자 남았다. 이틀 연속으로 넉스와 하승진을 잃으면서 그들의 희생을 안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뭔가 팀에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야생팀은 아직까지 너무 끈끈하고 사실상 혼자 남았다. 윤비 씨가 이제 진영 씨를 부릅니다. 너는 내 라인이냐? 진영 씨 같은 성격의 라인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진영 씨가 뭔지 들어보고 윤비 씨는 이제 무조건 어퍼 청산해야지 어제 봤잖아 명분 파이를 날리자는 거죠. 근데 진영 씨가 바로 파이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씨가 파이를 이렇게 계속 곁에 두는 이유는 자기와 결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윤비는 내 맘대로 움직이기가 좀 약간 껄끄럽거든요. 윤비는 윤비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치력도 있는 사람인데 파이는 되게 성격이 세고 이 사람이 막 강해 보이지만 어쨌건 단기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이득만 주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진영 씨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윤비 씨가 나한테 했던 딜을. 오늘 나랑 같이 해서 파이 보내자. 그래서 파이 씨가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묻지만 나는 파이랑 가겠다 이거지. 근데 윤비 씨의 딜이 좀 이상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이제 좋은 일이다. 진영 씨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영 씨 입장에서는 뭔가 윤비한테 받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비 씨가 진영 씨가 파이랑 어떻게 보면 연합이 어느 정도 맺어진 상태라는 거를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남자 연합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진영 씨가 이걸 회상하기를 이제 파이 씨가 넉스랑 게임을 할지 진영 씨랑 게임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진영 씨랑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영 씨는 넉스랑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넉스랑 하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가 그러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지켜야겠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생존보다 우선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건 사실인데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의 최우선에는 내가 1등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파이를 데스매치 상대로 고르는 것도 이제 아마 그거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게임을 하는 나의 전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래서 윤비님이 일단 오늘 가장 경계되는 대상이고 넉스 승진님이 모두 탈락하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합이 없는 플레이어이기도 해요. 본인의 우승을 위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연합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같아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자기소개들을 하지? 참 사람이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하는 거를 상대가 많이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 윤비 씨가 서출구 씨를 얘기하면서 선동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동을 잘 하는 사람이고 마음을 바꾸고 연합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그거의 1순위는 진영, 파이 이 두 사람이긴 하죠. 저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본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진 감정 이건 뭐 감정의 영역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추하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면 사람들이 날 미워해 라고 말하지.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합을 맺기에 어떤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윤비 씨가 그렇게 자기 이득 위해서 게임 중에 연합을 배신한 경우는 없는데 근데 좀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겠네요. 뭐 야생에 있다가 오면서 야생팀 했다가 또 저택팀 했다가 이렇게 보였을 수는 있겠지. 밥 먹다가 윤비 씨는 파이에 대한 확실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자리를 떠버려요. 오늘 팀할 사람이 진영이밖에 없다. 파이랑은 완전히 적대적이다. 너랑 덱스랑 하든 나랑 출구랑 하든 어쨌든 짝이 이거다. 2대1로 한다고 치면 윤비는 진영이밖에 없다.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거슬리고 현재 가장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윤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극찬이지. 윤비 씨 입장에서 극찬이지. 홍진호 씨가 가장 윤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윤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뭔가 박쥐다 이런 배신이다 이런 게 상당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전전전 분석인가요? 거기서 충분히 다뤘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윤비를 보내고 싶은 최소한 데스매치라도 한번 보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래서 홍진호 씨와 덱스 씨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오해 좀 풀었냐? 서출구와 오해 좀 풀었냐? 근데 덱스 씨는 형님이나 현지한테는 서운한 건 없다. 근데 출구 형님한테 서운한 건 좀 있다. 왜냐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이해하거든. 게임하다가 어쩔 수 없이 꼴찌일 수 있고 뭐 양자택일에서는 나를 꼴찌로 보낸 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말이 달라진 거, 그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덱스 씨가 보기에는 시간 끌어가지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그렇게 보이려고 액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홍진호 씨는 그게 아닌 건 아는데, 이게 뭐랄까, 서출구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자니 자기도 잘 모르는 거지. 어제 상황 너무 꼬여버렸으니까. 나도 어제 이런 상황 너무 많다 보니, 변동도 많고 이런 상황 터지다 보니까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당신은 너무 정신없던 상황이어서. 그게 문제야. 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디까지 정보가 지금 공유가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전략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오해가 생겨도 솔직히 이상하진 않다. 이런 것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어쨌건 며칠 동안 우리가 같이 게임을 해왔고 야생팀으로 세웠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다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오해는 생길 수 있지만 더 깊은 오해가 안 생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홍진호 씨가 언급하는 건 이 사람의 과거,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우리가 함께 했던 거를 되새기잖아요. 아까 윤비가 균열을 만들려고 했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시키냐는 거지. 그래서 홍진호 씨는 지금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본인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아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담아두지 마라.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건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담아두지 말라라고 명령조로 얘기하지도 않지. 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차분히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덱스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좀 깔끔해지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당사자랑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홍진호 씨가 옆에서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의 앙금이 풀리지가 않아. 당사자랑 얘기가 안 된 걸 나 혼자 풀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비 씨가 이제 다 메인 호에 모였고 출구도 오겠네요 하니까 출구 씨가 옵니다. 출구 왔다. 자기가 이제 여생에 보냈으니까 계속 좀 신경이 쓰이죠. 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고 역시 야생 생존지는 혹독하구나. 되게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윤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이빨을 드러낸 만큼 이제는 쳐내야 되지 않나. 집에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윤비도. 그리고 이날 게임은 메인 컬러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 자체를 길게 다루기보다는 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고 좀 얘기를 해봅시다. 신현지 씨와 덱서 씨는 둘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서출구 씨는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는 근데 진호 형님이 선을 그은 게 있었다. 그것 때문인가? 그러니까 서출구 씨는 지금 덱스가 조금 너무 과하게 선을 빨리 긋는 느낌이 좀 있죠. 왜냐면 지금 어제 그 일 때문에 덱스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를 덱스 마음만큼은 모르는 거지. 자기는 야생 갔다 와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을 판을 읽는, 원래도 이런 판을 잘 못 읽기도 하고 정서적인 이런 흐름을 잘 못 읽기도 하지만 너무 빠르게 저 둘이서 연합을 하려고 해버리니까 뭐지? 원래 우리 넷이 연합 아니야? 라고 서출구 씨는 살짝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전체 상황을 모르니까. 그 홍진호 씨가 신현지 씨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건 홍진호 씨도 이렇게 다인 연합으로 굳이 가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다인 연합이 불리하다. 그래서 각자 하는 대로 하고, 덱스 씨도 진호 형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덱스 씨도 야생에서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홍진호 씨는. 근데 그런 형이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깨고 해보자 라고 하고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덱스 씨 성격에 쪼개보자 했을 때 그럼 형 저랑 할래요? 이렇게는 안 되지. 덱스 성격에. 그래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 뭔가 내가 누군가를 지키는 포지션이 덱스 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익숙하니까. 그리고 서출구 씨랑 둘이 하긴 좀 애매하고, 덱스 입장에서는 지금 신현지, 덱스, 홍진호 이 셋이 지금 야생에서 온 사람들인데 홍진호가 그래 한번 다수는 불리하니까 이제는 한번 좀 쪼개져서 해보자 이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 덱스 입장에서 선택지는 신현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 끌려다니는 건 재미없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홍진호와 갈리면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스스로에게 다지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파이를 살짝 끌어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덱스 씨가 이렇게 한번 섞여보겠다. 밸런스만 좀 맞춰달라. 그러니까 윤비가 셋 둘둘. 그러니까 파이는 어쨌건 새로운 사람이랑 해보고 싶었고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해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진영 씨도 한 팀처럼 그렇지만 진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파이도 생각하지는 않고 있겠지. 너무 고마웠다. 같은 팀 해달라고. 근데 윤비 씨가 그러면서 홍진호 씨 옆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게임 덱스가 이렇게 스크램블 이렇게 덱스가 이제 이렇게 좀 섞어서 해보자고 해가지고 덱스 현지 파이가 그리고 우리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넷이서 먹죠. 그럼 진영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홍진호 씨는 이 얘기를 지금 윤비 씨한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덱스가 이렇게 좀 나뉘자고 한 건가? 그럼 저쪽에서 저렇게 멤버하고 지금 3위나 3, 4나 어차피 다 한 개 차이잖아요. 한 명 차이잖아요. 애초에 뭐 다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홍진호 씨 입장에서는 그런가? 라고 하고 들었겠죠. 근데 윤비 씨는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이 사람의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다수일 때 마음이 편하지. 최소한 소수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홍진호 씨는 덱스를 뭐 고립시키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윤비도 지금 홍진호 씨한테 얘기할 때 덱스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홍진호 씨한테 슬쩍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비의 말은 홍진호 씨가 듣기에 아 덱스랑 윤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말이구나라고 홍진호 씨는 순간 들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악수를 해요. 그래서 뭐지 이 자연스러움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4대3이 돼버렸고 근데 덱스 씨는 뭐 4대3? 아니 적당히 하세요. 열받게 하네 또 씨발 이러면서 또 발악하게 하네 이러는데 뭐 무력 써도 돼요?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뒤에 홍진호 씨의 인터뷰가 붙어요. 근데 홍진호 씨도 지금 덱스의 그런 격한 표현에 뭐 반응은 안 했지만 지금 덱스가 화가 난 이유는 윤비가 자기 팔아가지고 4대3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화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이 마치 지금 서출구랑 홍진호를 욕한 것처럼 돼버렸어. 특히나 홍진호를 욕한 것처럼 돼버렸어. 왜냐면 바로 뒤에 이제 홍진호 씨 인터뷰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홍진호 씨, 근데 홍진호 씨 입장에서 좀 민망하긴 하죠. 아, 그래. 찢어지자고 해놓고 4명이 돼버렸으니까. 뭔가 덱스랑 현지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어차피 4명 할 거면 그냥 그렇게 한 팀 했으면 됐는데. 근데 그거는 실은 덱스가 파일을 끌어들이면서 3을 만들고, 그거를 명분으로 윤비가 4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덱스를 슬쩍 팔면서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된 거거든. 상황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윤비를 타겟으로 할 거였으면 덱스와 신현지가 차라리 파이랑 진영을 묶는, 예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둘둘 묶을 때. 둘이서 꼭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묶으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게 윤비 씨 성격에 혼자서 할 사람은 아니지.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유리함을 만들어냈을 사람이긴 한데 이게 뭐 누구 잘못이냐 그러긴 좀 애매하지만 덱스가 파이를 끌어들이면서 그걸 명분으로 홍진호와 한 팀이 돼버린 윤비가 얄미운 거예요 지금. 윤비 씨는 이걸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갈라놓게 됐다는 거를. 3위면 이 팀들이 갈라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4대3이 되면 그건 갈라져 있는 거죠. 3위가 돼가지고 윤비랑 진영 둘이면 실은 나머지 팀들이 자기네를 타겟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비 씨는 갈라놓아서 걔가 됐다. 그래서 이 홍진호 형님과 합을 잘 맞춘다면 권력 구조를 좀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근데 진영 씨도 지금 윤비 씨를 떨어뜨리고 싶죠. 왜냐면 진영 씨 입장에서는 파이를 살려야 되거든. 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윤비를 견제하기 위해 윤비와 같은 연합. 만신창이네요. 팀 내에서 서로가 이렇게 다들 동상이몽을 하고 있구만. 그래서 언제든 기회가 되면 윤비님을 배신하려는 생각, 이런 걸 들키지 않고 전략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게임 중간에 진영 씨랑 홍진호 씨가 가다가 진영 씨가 상대팀한테 무임승차 많이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색깔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근데 홍진호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이제 상대팀이 간 다음에 너무 저쪽에 좀 쉽게 말을 던진다고. 쉽게 던질 말 아니다. 그러니까 진영 씨는 진짜요? 그걸 생각 못해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진영 씨가 가지는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진영 씨가 심리전으로 홍진호 씨와 했을 때 홍진호 씨한테 지는 이유거든요. 여러 가지 단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단서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뭐든 여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에 가까운 행동이다. 진영 씨가 바로 이제 조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진호 씨가 보면은 지적할 때는 확실히 지적해요. 그리고 어떤 방향도 잘 흐르게 하고 솔직히 내가 좀 놀랬다. 그래서 조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진영 씨가 하는 그런 말들이 상대한테 단서가 돼서 상대가 전략을 세워요. 진영 씨가 여기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불순한 움직임 좋지 않다고 서출구 씨가 윤비 씨가 제 뻘짓 안 해라고 하는데 윤비 씨가 진영 씨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진영 씨한테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고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승진 씨 골랐잖아요. 전에 데스매치 보낼 때도. 이 진영 씨가 윤비 씨 말을 전혀 안 믿고 있는데 윤비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하승진 넉스 그 연합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론. 남자 연합. 근데 애초에 진영 씨는 그런 결속력을 애초에 갖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비는 진영 씨를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근데 서출구 씨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제 뻘짓 많이 한다. 홍진호 씨도 말실수 많이 하는 타입이다. 뭔가 교란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티나는 교란이다. 어디까지 속이려는 건지 배신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진영 씨가 그런 페이크를 써가지고 근데 홍진호 씨 입장에 어줍잖은 페이커 쓸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그랬나 이해가 안 됐다. 위화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진영 씨는 이 팀이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진호 씨는 이 친구에 대해서 위화감이 자꾸 생기는 거지. 이제 좀 지켜보기로 합니다. 서출구 씨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심리전을 걸 거면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함축시켜버린 거다. 이런 게 배신이다. 근데 여기에서 진영 씨는 아 내가 괜히 페이크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생각 안 해요. 내 거짓말을 간파당해서 그렇게 됐다. 좀 더 거짓말을 잘할 걸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팀이 나한테 지적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전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지만 조금 더 잘하면 된다는 거지. 이거는 오답 노트에 두고 이걸 내가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영 씨는 어쨌건 스스로가 노력해서 답을 찾아가는 타입이지 어떤 조언을 들어서 개선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좀 더 똑똑한 거짓말을 할 걸 하는 후회가 있다.
근데 중간에 이 연합에서 이제 진영 씨가 탱킹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점수가 높으니까 탱킹을 해주고 다른 팀원들이 점수를 좀 먹게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진영 씨는 내가 그런 입장을 하는 게 싫었다. 그래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면 우승할 수 있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굳이 점수를 먹을 수 있는데 막으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게 이제 팀원들한테 불편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영 씨의 저런 태도가 단물만 쏙 빨아먹고 이제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진영 씨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연합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상대팀으로 넘어가지 말란 법은 없다. 아까 이제 윤비 씨랑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뭐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내놓고 이게 자기소개였잖아.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런 건 정치력은 아니지, 실은.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가 우선이지. 그러면 결국 내 우승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서출구 씨는 이게 참 불편하니까 왜 자꾸 대화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진영 씨는 이게 거슬리는 거지. 아, 이게 개인의 이득이 우선이지 뭘 이렇게 어렵게 사냐는 거죠. 진영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출구 씨는 서바이벌을 하려면 연합을 지켜라. 근데 진영 씨도 서바이벌을 생각하고 있죠. 개인의 서바이벌이니까. 그러니까 서출구도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말을 한 건 있지만 진영 씨의 움직임이 너무 연합에게 도움되는 행동이 아니니까. 지금 진영 씨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수가 까인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저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영 씨는 자기가 또 탱킹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카드 숫자도 속입니다. 팀원들에게. 진영 씨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여기 팀에다 거짓말도 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어차피 진영 씨를 안 믿고 있으니까 둘이 체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윤비 씨가 체크를 하고 왔는데 진영 씨가 여기 왔다가 화장실로 숨어요. 화장실 여기만 있지 않을 텐데. 오줌을 안 싸고 심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애가 진짜 멍청한 건지 또라이인 건지 잘 모르겠다. 홍진호 씨도 이제 이 친구의 움직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왔냐. 얘기 좀 하고 왔는데 나름 생각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건 똑같이 저쪽에 내 계획을 말한 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진영 씨는 연합이나 관계에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든 저기든 내가 똑같이 행동했다. 이게 진영 씨의 논리에는 통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팀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네가 우리 팀이면서 저쪽이랑 이쪽을 똑같이 대하면 그게 팀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널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애초에 화장실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가서 얘기를 하고 온 게 아니냐. 이거를 의심하지 않으면 바본 거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는 말을 안 하면 알겠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네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이해하냐.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갔다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진영 씨는 윤비를 날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윤비 씨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이 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윤비를 1등으로 만들지 않기. 그래서 윤비를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를 뒤 옆에 윤비가 누워있었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홍준호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 팀이라고 해놓고 너 어떻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냐. 서출구 씨 입장에서도 게임을 이기고 싶은 거지. 이 팀을 통해서 게임을 이기고 싶은 건데 맘대로 안 되니까 서출구 입장에서는 완전히 화가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진영 씨는 윤비를 제거하겠다라는 목표였지 서출구나 홍준호 씨한테 어떤 오해를 사고 싶진 않았던 건데. 근데 뭐 팀 입장에서는 팀원을 날리겠다는 목표면 서출구나 홍준호를 배신한 거지 뭐. 그 팀 입장에선. 지금 결과적으로는 진영 씨가 꼴찌를 합니다. 진영 씨는 데스매치로 가요. 그리고 우승은 신현지. 진영 씨는 덱스와 윤비를 고릅니다. 같이 해놓고. 근데 팀을 나눈 입장에서는 신현지가 1등을 했으면 파이랑 덱스를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왜냐면 어쨌든 팀을 했으니까. 같이 팀을 해놓고 윤비를 꼽는다는 거는 이 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홍준호 씨는 너랑 뭔가 있었나 보네? 뽑지 말라고 그런 게 있었냐. 그러니까 윤비 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영이가 날 뽑을 리가 없는데 파이랑 딜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충성심을 맹세하고 이랬던 애가 갑자기 날 지목한다고? 소시오패스다. 근데 진영 씨는 어쨌건 파이를 지켜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일종의 내 장기말. 장기말이란 표현은 좀 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뭐 덱스랑 게임을 했지만 어쨌건 이 사람은 나의 연합, 내 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파이시니까. 그래서 파이를 남기려고. 윤비는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 내가 윤비 뜻대로 움직여도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윤비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윤비는 이제 마지막 명분을 내밉니다. 딜이 있었을 거다. 그 딜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윤비 씨는 홍준호를 불러요. 이렇게 사건 실마리 안 밝히고 하는 건 너무 찝찝하다. 그러니까 윤비의 명분은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야 된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가 명분이 되는 거지 지금. 그걸 명분으로 내가 데스매치에 나갈 수 없다를 만드는 거죠. 한참은 높은 가치를 내밀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 힘들게 만드는 윤비 씨의 전략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의 게임에 놀아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파이가 나를 지목시키기 위해서 뭔가 수를 썼다. 그걸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야 된다가 지금 윤비 씨의 명분이에요. 명분 없는 싸움은 하기 싫다. 이해하냐. 근데 홍진호 씨는 지금 복잡하죠, 마음이. 왜냐면 오늘 같이 했던 팀원을 데스매치로 보내자니 그거는 게임을 하는 사람의 정서상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 진영 씨가 윤비를 찍긴 했지만 홍진호 씨는 어쨌건 나랑 같이 승리를 하고자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찍긴 힘든데 덱스는 내 마음의 한 팀이란 말이야. 오늘은 어쨌건 대결을 한 입장이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이 있을 때 70% 확률로 너를 안 찍을 확률이 크다. 그게 어쨌건 게이머로서의 정서지. 그래서 신현지가 어떤 협박을 받고 왔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내 합리화인데 그 합리화는 내가 투표는 덱스를 찍고 내가 덱스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걸로 추가 투표권을 사라. 그러면 홍진호 씨는 진짜 말 그대로 합리화지만 오늘 게임한 사람을 위해서 행동했죠. 그리고 과거에 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돈을 준 거야. 뭐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생존하냐 아니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 생존을 쓰겠지만 약간 그런 거지. 어릴 적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면접을 보러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1등은 아니야. 2등인 거지. 그래서 실력으로 1등을 뽑긴 뽑아야 돼. 그게 이 사람이 어떻게 잘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데 2등이었던 그 친구들한테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어디 학원도 보내고 뭐 어떤 이렇게 인맥도 소개해주고 이 사람한테 딱 맞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실은 추가 투표권을 사고 돈을 주고 이러지 않아도 돼. 오늘은 내가 윤비랑 게임을 했으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해도 막 그렇게 홍진호를 이해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건 오늘은 갈라졌고 그걸 감수해야지. 어쨌건 지금 각자 도생인 상황이었 그렇게 시작하기로 했고 3위를 만들려고 했지만 어쨌건 3대4가 되긴 했지만 근데 홍진호는 여전히 이 구 야생팀에 대한 정이 있는 거죠. 이걸로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합리화지. 게이머로서 해야 되는 선택과 과거에 내가 함께 했었던 사람들, 덱스에 대한 정 이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합리화. 나는 결국 무효표를 던지는 꼴이 됐죠. 근데 덱스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덱스는 뭐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파이는 돈이 너무 아깝다. 파이는 이런 금전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면이 있죠. 단기적이고 그리고 당장 돈을 잃느냐 따느냐 그거에 굉장히 좀 집중하죠. 그게 좀 우선순위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실리를 쫓는 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승부사 기질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홍진호는 나는 이게 최선이다. 덱스 씨도 그날의 팀은 내 팀이니까 나도 이해한다. 오늘 팀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윤비 씨와 서출구 씨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고 얘기를 하는데 윤비는 또 명분을 들이밀죠. 나는 명분 없는 싸움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명분은 사건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뭔가 범죄가 일어났고 투명하게 밝혀야 돼. 공정한 사유를 위해서. 이게 명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투표 스틸권을 써서 파이표 바꿀 거다. 그리고 오늘 살아남을 거다. 서출구 씨가 이제 투표 스틸권 자기가 좀 싸게 주겠다. 2천만 원을 주겠다. 근데 서출구 씨는 저걸 1,500만 원에 샀거든요. 500만 원 이득.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덱스가 데스매치를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진호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비 씨는 아니 왜 그걸 진호의 눈치를 보냐. 그러니까 윤비 씨는 이제 서출구 씨가 진호 씨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호를 부르죠. 그런데 서출구는 뭐 진호 형을 핑계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덱스를 보내는 게 마음이 무거운 거야. 덱스를 데스매치에 보내는 것보다 마음 한편으로는 어쨌건 덱스와 지금 사이가 갈라졌고 어쨌건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착이 있으니까 사이가 갈라진 거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덱스를 보내고 싶진 않아. 내 손으로 덱스를 보내는데 뭔가 일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진호 형 핑계를 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호가 덱스와 신현지 이렇게 우리 팀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까 그 마음을 또 배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죠. 윤비 씨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투표 스틸권 2천만 원 딜을 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홍진호 씨는 이 딜을 내가 모르는 편이 낫지 않았겠나. 그게 난 편하다. 왜냐면 지금 내가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합리화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서 내가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홍진호 씨 입장에서 불편하지. 그냥 마음으로는 덱스를 응원하지만 이게 지금 게임으로서는 윤비를 도와야 되는 거지.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란 말이에요. 게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홍진호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근데 서출구도 홍진호의 핑계로 실은 덱스를 돕고 싶은 거지. 홍진호는 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나는 아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에 윤비가 이것만 말해달라. 출구가 이거를 숨겼을 때 형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한다. 근데 홍진호 씨는 본인 선택이지. 본인 선택 존중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윤비가 진짜로 서출구가 이거를 홍진호를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100%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서출구는 홍진호 핑계를 댔고 윤비는 홍진호에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서출구가 되는 핑계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목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형님이 얘기했다고 하고 선택은 알아서 하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홍진호 핑계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홍진호는 난 아무것도 몰라. 윤비 씨는 이제 그 사실을 전하죠. 홍진호는 네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뭐 기다리고 있던 덱스 씨도 뭐 아직도 뭐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얘기 나온 정도니까 드디어 딜 성사. 데스매치는 윤비 씨가 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돌아가서 보여주는데, 근데 자기가 투표 스틸권을 자기도 산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4천만 원 중에 일단 1,000만 원 빚을 진다. 윤비 씨는 이제 이자까지 챙겨주겠다. 서출구 씨는 윤비에게 내 표까지 해서 2천만 원을 하겠다. 근데 윤비 씨는 더 안전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출구 씨가 그냥 이 딜은 하지 마. 그러면서 저 1,000만 원 깎으려다가, 깎으려는 건 아니고 나름 그냥 빚 지는 거였는데, 이게 서바이벌하다 보니까 뭐 빚을 갚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긴 하죠. 그래서 내 표는 덱스 찍겠다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서 자기 표는 덱스를 찍었지만 추가 투표권은 쓰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윤비가 구매하지 않은 추가 투표권을 윤비한테 써버린 거예요. 결국 윤비를 한 표 찍은 거지. 그러니까 홍진호는 무효표가 됐지만 서출구는 윤비를 찍은 게 돼버렸어. 진짜로 서출구 씨가 1,000만 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전에 물론 이게 돈이 재분배가 되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재분배가 되면서 서출구 씨는 돈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전에 돈이 좀 적었을 때도 하승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썼어요. 하승진을 덱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황도 협상 결렬을 위한 하나의 명분이지 않았을까, 서출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온전히 정말로 덱스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저기에서 윤비를 어떻게든 더 밀어주려고 했을 거예요. 저렇게 논쟁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 서출구 씨도 윤비를 보내고 싶었겠지. 윤비 씨는 굉장히 분하고 얼탱이 없는, 진영이 정도는 내가 제압할 수 있다. 압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 거라는 생각은 없다. 이렇게 윤비 씨가 생각하기 때문에 진영 씨는 윤비 씨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자기의 신복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진영 씨는 자기가 누구의 신복이 되고 그럴 마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약간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이고 그냥 경쟁하는 사이여도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자기의 그런 신복으로 생각한다? 그건 굉장히 싫어하죠. 진영 씨는. 서출구 씨는 예를 들어서 홍진호 같은 사람이 나를 자기 신복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감동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면도 있고. 진영 씨는 아니에요. 내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 씨는 파이를 곁에 두려고 하는 거죠. 윤비 씨가 패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진영 씨를 자기 신복, 뭔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대학생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보였던 그 수직 로드에서의 그런 큰 실수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을 낮게 평가해버린 거지. 얕잡아 본 거지. 그런데 진영 씨는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서는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숫자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도 아무래도 윤비 씨보다는 더 뛰어난 면이 있었을 수 있지. 그리고 윤비도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는 거지. 이런 수싸움에서 윤비 씨가 또 강점이 있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비대칭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데스매치 이런 항목에 있어서는 진영 씨가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게 진영은 내가 데리고 있던 신복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멘탈이 안 잡히지. 얘가 나한테 칼을 들이댄 것도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 감히 네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윤비 씨는 데스매치에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나. 왜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지. 진영 씨를 인정하지 않는데 얘가 나에게 점수가 앞서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지. 차라리 그냥 그래 게임 상대다. 차라리 온라인에서 내가 이 게임을 했다면 그냥 서로가 그냥 아이디만 보고 그래 내가 이 게임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진영과 나는 상하 관계였거든. 윤비 씨의 생각은. 그러면서 데스매치 투표에서도 서출구를 설득하지 못한 것. 이제 그런 것도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에 계속 돌고 있었다고. 그렇게 윤비 씨는 결국 기권을 합니다. 기권패가 돼요. 내가 멘탈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이번 게임만큼은. 시원섭섭하다고. 제일 아쉬운 건 수영장 연합의 마지막 캐릭터로 강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 승진형이랑 넉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빨리 보고 싶다. 윤비라는 캐릭터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윤비는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가장 강점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사람들, 자기 양파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무력한 거지. 마지막 날에도 어떤 명분 같은 걸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넉스나 하승진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그들이 나의 생존에 분명히 지지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홍진호나 서출구 다 나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실은 상대팀이랑 발 하나 걸치고 있었잖아요. 윤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만든 판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 판을 만드는데 일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 편이 없는 거야. 정치력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밟고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비는 멘탈이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내 사람이라고 약한 줄 알았던 애가 지금 여기서 칼을 디밀고 있으니, 조폭 느와르 그런 영화에서 자기 사람들 다 잃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에 들어왔던 막내가 칼 들고 나한테 나도 살아요자 하면서 날 찌르는 거야. 그 상황인 거지 지금. 좀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윤비는 떠나갑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캐릭터였어요. 나중에 이런 서바이벌이든 아니든 어디서든 꼭 좀 다시 보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데스매치의 회포를 풀고 있는데, 서출구가 진영씨한테 너는 정치가 덜한 곳에 가면 분명 날개를 필 거다. 근데 정치가 있는 곳에 가는 순간 윤비 같은 애들이 데리고 다니는 계산기 되는 거다. 약간 자기소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서출구 씨도 근데 윤비를 보낸 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피해게임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뭐 다 가는 거죠. 서바이벌인데. 그리고 그 야생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진짜 많이 해줬다. 근데 이제 서출구가 이제 손해보는 장사 밑지는 장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덱스를 살리기 위해서 하승진 때도 돈을 썼고, 이번에도 윤비를 데스매치 보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돈을 쓴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딜을 오래 했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비가 덱스를 위해서 쓴 돈이 지금 만만치 않아. 꽤 큰 돈을 썼어요. 윤비 씨, 그러니까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서출구 씨는 덱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에 하승진을 보내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투자했고, 지금 오늘도 윤비 추가 투표권으로 윤비 보내려고 돈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 밑지는 장사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데스매치는 계속 덱스가 같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덱스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총대를 메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실은 제가 이번 회차의 마지막 회까지 좀 담아볼까? 제 욕심이 컸네요.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나머지 편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얘기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흥미롭게 잘 봐주고 계시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